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혁 변호사입니다. 초급 간부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군 초급 간부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3군 사관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초급 장교가 초급도 아닙니다. 사실은 대위니까 거기서 127km 정도 떨어진 그런 대구 수성구 수성못 근처 화장실 옆에서 피를 흘린 채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군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나고 사망사고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그때 대구 수성못 사건은 선배들의 이심에 괴롭힘이 있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또 괴롭힘을 해가지고서 마치 학폭처럼 말이죠. 학교 폭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듯이 군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나? 지금도 그런 일이 있나? 참 쌍팔년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도대체 군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군대 체계가 지금 내부로부터 붕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 최근 보름 사이 육군 초급 간부 3명이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안규백, 이 방위병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8일날 어제 또 사망사고가 난 겁니다. 이거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8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에 따르면 어제 오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육군 모 통신부대 소속 간부 중사가 독신자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중사입니다. 육군은 현재 민간 및 군사기관에서 정확한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최전방 지피에서 하사가, 그리고 9월 2일에는 3군 사관학교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최전방 지피에서 하사가 소총으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또 이번 달 2일에는 3군 사관학교 대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 수성못 화장실에서 그 옆에서 소총으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사, 중사, 대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조직지휘관 회의를 열고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5일날 발표를 했는데 8일날 또 사고가 난 겁니다. 장관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자, 불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임관 10년차 미만의 초급 간부 3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초급 간부 대상 지금 긴급 간담회, 사고 예방, TF 구성 등을 통해서 군이 맞닥뜨린 위기를 정면으로 진단하고 그거를 막기 위한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대는 말이죠. 옛날 군대와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사실상 군대에서는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군기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군대 가면요, 정신교육 시간이 따로 있어요. 군대는 사기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군대는 뭡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언제 내가 그 전쟁에 투입되고, 언제 내가 그야말로 사망의 위험,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위험과 맞닥뜨릴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초긴장 관계거든요. 초긴장 상태거든요. 그럼 초긴장 상태에서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는 말이죠, 우리 병사보다도 초급 간부가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고위 간부가 되면은 스트레스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또 아무 생각 없다. 군대 가서 이제 아무 생각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중간만 간다 이런 말도 있고, 이 사람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한 거야. 몸은 고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좀 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 초급 간부, 지금 이 하사, 중사, 상사, 그리고 뭐 소위, 중위, 대위, 여기 사람들은 위에서부터는 또 명령을 받고 밑에다가는 또 명령을 하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우리 몸으로 말하면 허리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이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어도 어떤 그 국가를 지킨다고 하는 군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걸로 이제 버텨냈는데, 뭐 박봉이라 하더라도 군인의 그 어떤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에 대한 어떤 우리 존경심도 있는 거고, 어떤 그런 걸로 얼마든지 이제 버텨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신세대 병사들은 뭐 이 초급 간부들의 말을 갖다가 그렇게 무섭게 여기고 또 중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또 위에서는 또 하달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초급 간부가 느끼는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는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대에 복무하던 시절에도 벌써 언제입니까? 뭐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때는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초급 간부들이 힘들었다면 지금 정신적으로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세대 병사들이 이거 뭐 말을 듣습니까? 신세대 병사들을 통제하는 데에는 아마 더 많은 어떤 세심한 그런 정신 노동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케어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신적 어떤 스트레스를 갖다가 풀어줄 것인가, 이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실행해야 됩니다. 미군 같은 경우는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직업군인 프로세스가 아주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의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가 어떤 권한과 의무를 주고, 그래서 권한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는 무엇인지, 이게 분명한 거죠. 딱딱딱딱.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이게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직업군인으로서 자기가 할 말, 자기가 할 일, 이것만 딱딱딱딱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물론 거기에 이제 군기가 다 스며 있고 나름대로의 절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군기가 스며 있지 않고 절도가 없다 보니까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 권한과 의무는 무엇이고 나의 어떤 자유는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초급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도 그것이 선이 분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선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느끼는 어떤 그 스트레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군대 가면 이 소원술이라는 게 있어요. 소원술이. 소원술이가 뭐냐면 항상 밑에 애들한테 이제 불만을 갖다 접수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 소원술이를 받냐면은 혹시 사고 날까봐 항상 이 밑에 병사들이 뭐 고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윗사람에 대한 어떤 불만, 누가 어떻게 했네, 누가 어떻게 했네, 이걸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초급 간부들은 아무래도 이 소원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소원술의 대상이 되면 이게 또 이제 하나의 또 징계위원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느끼는 어떤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군인들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그거를 뭐 박봉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군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자부심이라든가 또 사회에서의 군인에 대한 어떤 대우 같은 거, 이런 걸로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박봉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박봉은 여전한데 이제 자부심으로 또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버티기에는 또 상당히 사회가 말이죠, 그것들을 갖다가 별로 인정치 않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초급 간부들이 느끼는 어떤 그 스트레스가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여기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연달아 죽었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특히 이제 그 병사들한테 뭐 휴대폰 같은 것도 이제 보급이 되고 뭐 등등등 하면서 딴 어떤 그 군대 일 말고 사적으로 딴 일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서 또 어떤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군대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뭐 연인 관계라든가 내지는 어떤 뭐 채무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다 포섭해서 군대에서는 하나의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케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케어가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사, 중사, 여기는 이제 그 위에서 상사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위, 여기는 또 위에서 또 케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나약한 어떤 지금의 군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뭐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수적으로도 줄었지만 질적으로 너무 나빠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연 유사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도 되고요. 어쨌든 군대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3명이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거에서 더 들어가 가지고서 말이죠.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야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의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강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